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최근에 빠른 랠리가 일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이에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지속적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에 이번 주 들어 움직임은 크지 않다 할 수 있죠. 이에 시장은 내일 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고 10월 PCE 가격 지수는 3.1% 올라 지난 9월의 3.4% 대비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3.5% 올라 9월의 3.7%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이전의 0.3%에서도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물가가 계속 둔화할 경우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는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지금 시장은 연준이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해 총 100bp가량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8.6%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가진 연설에서 현재의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어 월러 이사는 향후 경제활동 추세 확연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페드가 물가 안정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희망컨대 앞으로 몇 달간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여전히 경제가 강한 모습임을 시사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로 나타나 전달의 99.1에서 상승해 15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급등세를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일 밤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와 다가오는 12월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로 다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것이란 믿음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이치뱅크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기업의 이익이 반등하면서 S&P 500 지수가 2024년 말까지 5,100에 도달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어 도이치는 추세 이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하락 중이라 이러한 지속적 물가 둔화는 성장 둔화 없이 골드락스 증세를 이끌 것이라 주장을 했고 또한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이는 온화한 단기적 경기 침체로 S&P 500이 5,100까지 오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적 생각 역시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페드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구성해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현재 65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시장은 점점 더 과열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날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4.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246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테슬라의 상승의 원인은 다가오는 사이버 트럭의 출시 기대감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이달 30일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행사를 연다 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19년 11월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자동차는 총알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점을 내세웠고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강은 견고하고 부식에 강해 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 역시 스페이스X 스타쉽에도 사용할 것이라 밝힌 만큼 스테인리스 강 소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러한 소재는 여전히 강도가 높아 성형과 용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특히나 방탄이 가능한 두께로 만들려면 성형과 조립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소재는 단단한 재질과 두께로 찌그러짐과 긁힘에 더 강할 수는 있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에 어려움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사이버 트럭에 탑재되는 4680 배터리 양산도 극복할 가지라 할 수 있으며 테슬라가 직접 개발한 이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기존 배터리보다 16% 이상 늘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동차 업계에서 사이버 트럭은 그 누구도 모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고 이러한 관심은 이날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478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엔비디아는 가장 최근 분기 실적에도 또다시 놀라운 매출과 이익 증가를 보였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들어 240%가 넘는 상승률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내년과 2025년에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 그리고 영업 마진율은 현재 매그니피센트 그룹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멜리우스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등급가 750달러라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바라보는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가는 641달러라 할 수 있으며 월가의 대부분의 애널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 바이를 외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4년 예상 수익은 약 23배, 2025년 예상 수익은 약 20배로 이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부분의 다른 기술주보다 저렴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엔비디아의 포지션 코스트 역시 400달러에서 분포가 되고 있고 이에 4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상당한 매수대가 분포하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수출 통제 규정에 맞춰 새로 개발한 중국 정용 GPU 출시를 연기하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장 확대와 신제품 라인업 강화로 엔비디아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차세대 GPU인 H200은 내년 2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라 엔비디아 AI 칩셋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0.1% 상승해 지수는 4,55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 0.29% 상승해 현재는 14,281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0.32% 상승해 현재는 19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지난 10월 26일 주가는 166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빗나가긴 했지만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애플의 포지셔닝 코스트를 보시면 대부분 170달러에서 매수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애플의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은 애플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할 수 있죠.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핀더더는 이날 큰 수익과 매출을 기록한 이후 18% 이상 급등을 했고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인 보잉은 IBC 캐피털 마켓이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은 1분기 매출 지침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트윌러는 앤썸 펀즈에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후 이날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후불 지불 서비스 회사인 어펌의 주가는 제프리스가 기존 홀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1%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